당뇨 환자분들이 배가 고픈데 어디 식당 가기도 그렇고 곤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의점에 가셨을 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혈당 걱정 없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완전한 식품, 치솟는 혈당들, 그리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안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요새 당뇨 이 혈당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먹는 게 참 정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점만 바꾸시면요, 정말 편의점에서조차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당뇨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참 당뇨 환자분들이 배가 고픈데 어디 식당 가기도 그렇고 뭐 먹기가 참 곤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게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의점에 가셨을 때 쉽게 이 음식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들일 수 있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잘 제품 살펴보시면 요새 사과가 들어있는 팩인데 여기에 땅콩 버터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 땅콩 버터가 너무나 좋다고 극찬을 하면서 너도 좀 먹어라 해가지고 저도 이 통밀빵에다가 먹거든요. 체력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혈당이나 이런 건 신경 안 쓰지만 이 과일 중에는 사과가 가장 여러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나 근데 이 사과는 뭐다? 껍질까지 들어있는 제품을 좀 찾으시면 좋아요. 껍질에 펙틴이라는 이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와 함께 땅콩 버터는 있어서 지금 너무나 많이 효과가 퍼져 있어서 드시기 때문에 사과를 잘 못 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 땅콩 버터 딱 찍어가지고 드실 수 있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다른 거 잘 못 드시니까 편의점 가면 지금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랑 땅콩 버터 같이 한번 그렇게 먹으면서 포만감도 충분히 있고 에너지 공급도 되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편의점에는요 정말 이제는 없는 게 없습니다. 신선 제품까지 있어요. 뭐 과일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요리하는 재료들까지 있어요. 왜? 이 배송이 매일 일일 배송이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신선하게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두부인데 이 중에서도 모닝 두부가 있어요. 아침에 정말 신선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부만큼 정말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요 신기하게도 이 두부를 잘 못 드시다가 점점점 컨디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두부를 드시기 시작해요. 사람 입맛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에는 맵고 짜고 달게 먹다 보니까 이 두부가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모닝 두부에 있는 팩에 보면 무슨 간장 소스도 있고 뭐 아니면 샐러드처럼 같은 소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다. 혈당 걱정 없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리고 완전한 식품, 동물성 식품에서는 계란을 든다면 식물성 식품 중에는 완전 식품이 바로 두부기 때문에 꼭 이 두부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에 이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물성 식품의 가장 완벽 식품이라고 되는 게 달걀이죠. 이 달걀. 그래서 이 달걀은 삶아서 먹으면 좋은데 훈제까지 해줘가지고 정말 맥반석 구이 편의점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신경 써서 만듭니다. 계란도 뭐 난각번호 2번 이상으로 했다, 아니면 무항생제 계란을 썼다, 유정란을 썼다, 여러 가지 이제 특장점이 있게끔 계란도 그냥 삶은 계란 팔던 시대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훈제구이 맛있게 노릇노릇 또 구워져가지고 입맛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먹죠. 당뇨 그 수치 걱정하다가 정말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짭조름한 맛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훈제란으로 식욕도 채우시면서 입맛도 다지고, 양을 갖다가 너무 한 번에 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훈제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3개까지 정도가 적정량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드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편의점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인스턴트 음식 말고도 살아있는 음식들, 우리가 요리를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유제품부터 끊어라, 몸이 아프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유제품 대신에 대체되기 시작한 게 이 두유인데, 두유 중에서도 또 이제 무가당, 그래도 나는 콜라 먹는 것보다는 이걸 먹겠다 하면
편의점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음료가 K푸드 열풍 때문에 품절 대란인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 녀석 대신에 무가당 두유 드시는 게 훨씬 더 몸에는 이로운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뚱바에는 실제 바나나는 없어요. 화학적인 향료로가 그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과 땅콩버터와 함께 음료수를 찾으신다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셔라. 팩으로도 잘 나와 있고 병으로도 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정도는 여러분이 요거는 유제품 범주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두부인 콩을 바탕으로 해서 음료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은 분유가 비싸서 못 먹던 시절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 모유 수유를 못하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는 이 두유가 정말로 생명수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는 합성 보존료, 산무 해가지고 보존료 안 들어갔다 여러 가지 적힌 두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국내산 두유를 사용했다. 그 정도. 왜냐면 이 GMO 때문에 유전자 조작 콩 때문에 그게 또 시비가 많기 때문에 무가당 두유를 고르실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건요 실은 다 건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좀 짭조름하고 아니면 좀 별미인 걸 하나는 우리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황태포입니다. 황태구이가 술안주로도 맛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거든요. 그만큼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해요. 실은 생선이 원래 우리 인간이 머리부터 뼈 남길 거 없이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었던 완전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꼭 고등어가 DHA나 EPA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메가3 때문에 참치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생선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실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참 말려가지고 그리고 살짝 노릇노릇하게 해서 구워서 해준 게 황태구이포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거 다 한 번씩 먹어봤는데 오늘은 별미로 하나 뭘 먹을까 했을 때는 이 황태구이포로 간식거리로 삼아 주시면서 왜 과자나 다른 치킨이나 피자나 다른 거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포만감도 들고 우리 몸에도 좋다고 생각하셔도 아주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태구이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맛있어 잘 먹어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주문해서 드시는 센스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먹을 게 없어 하시지 말고요. 이 5가지만 주위에서 편하게 편의점에서도 금방 구매하실 수 있는 5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치솟는 혈당들 그리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것들 약물 없이도 분명히 안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거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요새 참 저는 좋은 게 불편한 음식 만드는 진실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핫바, 어묵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가공육 이런 거 맛있거든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휴게소 가면 꼭 먹었던 거고 이 편의점에서도 정말 딱 들어가면 카운터에서 빨간색 이렇게 진열돼 가지고 노릇노릇하게 돼 있어서 군침을 흘리게 하고 거기에 머스타드 케찹 딱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핫바나 어묵이나 이런 가공육이나 실질적인 어류가 아니고 찌꺼기들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만든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무심코 먹었다면 조금 횟수를 좀 줄여주셔라. 실은 그래서 스팸이 가공육 햄이 전쟁통에 먹던 음식이에요. 깡통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유통기한이 길고 또 그런 칼로리 입장에서 보면 또 영양분이 채워지고 하지만 아질산나트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여 있고 발암물질로 된다는 게 확인됐고 중금속 함량이 너무 높다. 왜? 짬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만큼은 조금은 횟수를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아주 재밌게 또 알차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으로는요.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만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음식을 드셨다고 하신 분들도 당뇨가 안 나아요. 약을 먹어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300, 400으로 안 떨어져서 양량을 계속 올리는 건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랑 이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완벽하게 합니다. 채소 과일 바탕으로 해서 과일도 많이 그분들은 안 드세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요, 너무나 불안해하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거는 더 먹으면 안 될 텐데, 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혈당 오릅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나면 무조건 이 수치 검사를 하고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 재가지고 그 핸드폰만 바라다 보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흰가움 질환이라 그래서 병원만 가도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혈당도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하다는 게 이미 연구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운동할 때도 혈당이 오르거든요. 막 300, 400까지도 올라요. 순간적으로는. 좋은 스트레스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뭐 공복혈당 맞춰야 되고 150 맞춰야 되고 200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벌벌벌 떨어버리니까 약도 더 이상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물론 채소 과일을 기본으로 해서 약 끊고 회복하신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예방원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주스를 마음껏 마신단 말이야? 할 정도로 편하게 마시세요. 그분들은 뭘 극복하셨냐? 두려움을 극복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은 단 것을 좋아하게 설계가 진화가 된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이죠. 그런데 이게 자연에서 온 것을 섭취하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 그게 이제 과당이 설탕에 있는 과당이나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똑같다 그래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되려 과일 껍질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각종 항산화 성분을 못 먹고 그냥 죽어있는 음식들만 먹으면서 당뇨가 불치병으로 된 겁니다.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식단은 가공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 가되, 이 자연에서 주는 식품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 심리적 요인이 아주 큽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100살, 120살 때까지 당뇨약 계속 먹으면서 당 수치에 공포심 갖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조금 넓게 자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정보 습득을 해야지 계속 어떤 음식은 좋다, 어떤 음식은 안 좋다,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당뇨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요, 꼭 실천하셔서 당뇨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들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다이어트를 활용할 때 가장 최고의 식단으로 갈거나 착즙했을 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2주만 해도요 3kg에서 5kg 그냥 빠집니다.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는 아침에 정말 밥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밥만 이걸로 바꾸셔도 정말 살이 쭉쭉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식단을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까주스, CCA 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 조합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깨주스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까주스에서 깨주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케일의 K, 샐러리의 C, 애플, 사과의 A를 따서 KCA, 깨주스. 이 깨주스를 여러분이 왜 드셔야 되냐? 케일과 샐러리는요, 이미 서양에서는 1970년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앞다퉈 썼던 식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열풍이 들어와서 왔지만 너무나 써가지고 많이 실천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케일이나 샐러리는 여러 가지 성분, 양배추에도 있는 설포라판부터 해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케일과 샐러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 넣으시면 돼요. 케일 같은 경우는 약 70g, 샐러리는 100g, 사과는 150g입니다. 크기로 따지면은 사과는 1개 정도 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케일과 샐러리는 중량을 조금 재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많이 드시다 보면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갈거나 착즙했을 때 200에서 300ml 정도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루 시작만 해주셔도요, 정말 2주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게 바로 먹기 힘드신 분들은 CC 주스로 좀 입맛을 좀 다스리시고, 분명히 이 윗단계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케일만 드시는 분도 있고 샐러리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쉽잖아요. 저도 그거는 정말 아플 때 했던 거고, 근데 나는 2주 안에 5kg 빼야 돼, 다음 달에 웨딩 사진을 찍어야 돼, 이러신 분들은 아침 시작만 이 깨주스로 하루 한 잔만 시작하셔도 분명히 한 달에 목표한 체중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립니다. 먼저 이 깨주스의 케일은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있어서요, 간에 해독을 덮습니다. 즉 지방간을 분해해주는 효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내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갖고 옵니다. 이 샐러리에는요, 루테올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이 역시 간에 열을 내려줘요. 그리고 순환을 시켜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케일과 샐러리가 이게 독소를 배출해주고 열을 내려주면서 순환을 갖고 오는 효과를 갖고 오고, 마지막으로 사과는 이 단맛도 주지만 사과 껍질에 있는 펙틴이라는 이 항산화 물질이 배출을 마지막 완벽하게 해주게 해줍니다. 변비 탈출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일과 샐러리, 사과 세 가지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칼륨과 나트륨 조합. 그래서 여러분 채소 과일 공격할 때 칼륨을 너무 많이 먹게 해서 콩팥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칼륨이 정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거든요. 케일과 샐러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조화를 잘 갖고 오고, 특히 사과는 당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당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약물을 복용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특급 비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케일과 샐러리는 암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착즙 주스 중 대표적인 겁니다. 특히 위암 환자들, 아니면은 장, 대장암 환자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포기를 했을 때 이 착즙 주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경험들이 이미 데이터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과까지만 더해 주신다면 먹기에도 편한 깨주스가 되겠습니다. 네, 과일이 탄수화물이어서 살이 쪄서 먹으면 안 된다. 정말 이제 지방간에 이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는 말에 이어서 살찐다라는 공격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다이어트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유행을 돌고 돌아서 오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고구마, 바나나, 포도, 딸기, 사과, 가장 안전해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건강기능식품 비에나 17 유산균부터 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들어간 여러 가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온 음식은요, 우리 인류 역사로만 봐도 수백만 년에서 짧게는 20만 년 동안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은 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육식에 의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는 아주 극히 미량에 불과했고,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과일 먹으면 살쪄요, 탄수화물, 그거는 여러분이 가공식품을 먹고 과일을 먹어서 그래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신 분들 중에요, 살찌신 분들은 없어요. 2주만 해도요 3kg에서 5kg 그냥 빠집니다. 왜? 영양소는 들어오지만 빈혈이 안 생겨요, 과일로 했을 때는. 그런데 그 공격을 너무나 주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걸 싫어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고, 안 팔리니까 그 공포 불안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바나나 먹으면은 심장계통에 이상을 줘서 마라톤 선수 정도만 먹어야 돼,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바나나 먹어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그런 괴설, 그런 뇌피셜까지 퍼졌어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바나나예요, 중간에. 과일이 가진 탄수화물 비율을 따지고 든다면 빵, 피자,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밀가루, 라면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적정한,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다. 과일을 그래서 제가 식후 디저트로 드시지 않고 공복에 드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더니, 공복에 먹으면 혈당 오른다, 이걸로 또 공포심을 줬고. 그래서 차라리 식후에 케이크나 다른 디저트를 또 먹을 바에는 과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과일 먹어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과일만 드셔보신다면 뭐가 진실인지는 그냥 알 수 있고,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유행을 많이 하던 게 1일 1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거를 덮기 위해서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뇌에 포도당 에너지 공급원을 주기 위해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성장기 청소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노약자들은 꼭 아침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아침을 뭘로 먹기 시작했냐? 동물성 단백질들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우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로틴, 단백질 가루들을 막 많이 홍보를 해요. 하지만 가장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중요한 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단백질은 아주 소량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량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백질 물질들은 한 번 더 간과 콩팥이 일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과도하게 일을 하고 배출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간과 콩팥이 아프기 시작하면 근육통 시작해서 두통이 오고 피부 발진 이런 게 각종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채소 과일을 제가 아침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하신다면 몸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분명히 내 몸에 독소들을 배출하는 균형을 잡아주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혈당에 공포심 갖지 마시고 이 아침 식단만 바꾸셔도 하루가 그리고 한 달이 1년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활용할 때 가장 최고의 식단으로 바로 고구마와 바나나가 줄을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구마의 고자, 바나나의 바자도 이거 과연 먹어도 되나? 혈당 스파이크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자연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입니다. 동남아에는 이 바나나 때문에 굶어 죽진 않아요. 아직도 베트남이나 필리핀, 바나나, 망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아이들. 그러면 다 당뇨가 높냐? 우리나라보다 당뇨 발생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고구마조차도 이눌린과 탄닌 성분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한다. 당지수가 높으니까 군고구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바나나도 전박이 바나나 나오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노란색의 전박이가 나왔을 때 현재 식품과학에서 봤더니 좋은 영양소들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인슐린 저항성 없이 우리 췌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인간은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무려 10,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져서 유전적으로 진화가 됐는데 불과 100년 사이, 200년도 안 된 사이에 가공식품들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췌장이 망가지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고구마나 바나나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팍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계속 실천을 하시면요 완만해집니다. 절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것처럼 보이지 통곡물,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갔을 때 가장 몸이 비만이 안 되고 근육도 생깁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린 건 뭐다? 적정량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드셔야 된다. 위장 크기가 다 다르고 주기가 다르고 배출하는 속도가 다르는데 이게 바나나 한 개나 2개나 3개나 이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바나나는 한 개, 고구마는 손바닥만 크기 한 개. 그 정도 드셔도 실은 배가 차기 때문에 자연에서 오는 거는요. 배가 차고 포만감이 들면 더 먹질 않아요. 바나나 갖고 제발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걸로 심장 이상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아침 식사로 대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 정보들을 막 정말 디테일하게 드리던 영상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뭘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즉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을 사는 게 진짜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신다면 분명히 내일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리라 장담하니까요. 여기에 100일간 필사라는 그러한 습관을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필사책을 낸 이유가 보통 필사라는 경험을 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화도 보시면서 필사까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은 말 그대로 몸을 태워요. 지방을 태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생강차만 단독으로 좀 드셨을 때는 두통이 오시거나 속이 좀 쓰리거나 생강차를 드신다고 하면은
같이 5대5로 섞어가지고요. 생강차 2주 먹고 1, 2kg 뺐어 뱃살이 드디어 움직여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더 나가서 3개월에 20kg 빼고도 요요 없이 추운 겨울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한약 전문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필사책으로 이번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 차들이 이렇게 계속 유행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게 봐요. 예전에 이제 한약을 처방할 때 가장 기본으로 넣는 게 강조 2,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강 2g, 대추 3g. 이 정도로 생강과 대추는 모든 한약 처방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은 예로부터 의학 고서에는 몸이 찰 때, 몸을 따뜻하게 데필 때, 그리고 환절기 때 차로서도 먹었지만 약성이 아주 뛰어나서 달여서 먹는 게 일상화됐었던 거죠. 왜냐면 이 생강조차도 귀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말 그대로 몸을 태워요. 지방을 태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칼로리가 소모도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소 배출을 해준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는 생강차 2주 먹고 뭐 1, 2kg 뺐어 뱃살이 드디어 움직여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생강차는 좀 독해요. 실은. 그래서 생강차만 단독으로 좀 드셨을 때는 두통이 오시거나 속이 좀 쓰리거나, 왜냐면 약성이 강한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강차를 조금 음용을 매일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면 적응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생강차만큼은 환절기 때,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할 때 활용을 좀 해보셔라. 사시사철 꼭 먹어야 되는 차는 아니다.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정도로 약성이 강하다. 식초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초도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면 이거 대려 역류성 식도염 오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차도 잘만 활용하시면 추운 겨울에는 우리 몸에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차를 드신다고 하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먹으면요, 불면에도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여기에다가 나는 진짜 불면증이 심해서 신경안전제나 수면유도제나 아니면 멜라토닌 기능식품을 막 찾고 계신다 하신 분들은 대추를 같이 5대5로 섞어가지고요, 생강 대추차까지 해주시면 자기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한 200ml에서 300ml 정도 어느 정도 식으면 편안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눠서 드시면 취침까지 잘 되고 밤새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는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반대로 나는 몸이 너무 차,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도 차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이 무거워 하신 분들은 아침에 여유가 되시면 따뜻하게 한 잔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면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이렇게 나지?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생강차의 효능이니까요. 아침과 취침 전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먹어야 된다면 이 물부터 챙겨 먹어야 되는 습관은 좋은 것 같아요. 한간에는 최대 하루에 뭐 2리터를 섭취하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안 먹습니다. 대신에 뭘 마신다? 대부분이 커피 마시죠. 기존에 제가 우리 지식의 맛에서도 레몬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려서 레몬 착즙 실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건 아무리 해도 못 먹겠어요 하신 분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몽수입니다. 이 자몽도요, 이 오렌지과인데 레몬보다 더 성분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 성분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정설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몽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유해성은 없다. 그러니까 실은 약물이 문제지 자몽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몽에도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특히나 지방분해가 레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연구 논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레몬을 못 먹겠다 하신 분들 자몽 한번 슬라이스해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는 맛이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샐러리수예요. 샐러리수. 해독수라 그래가지고 샐러리를 갖다가 착즙에다 갈아서 드시는 분은 거의 극한의 경지에 있으신 분인데 이 샐러리수를 직접 이렇게
갈거나 착즙해서 먹기까지는 어려워서 이것도 역시 담궈 드시는 겁니다. 폴리페놀이나 플라보이드 성분은 물에 잘 희석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칼륨과 나트륨 이러한 조화를 맞춰주는데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샐러리 자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먹기가 힘들다면 샐러리스로 한번 요거는 도전해 보실 만하다. 마지막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마스크팩으로 붙였던 바로 오이입니다. 정말 이 칼륨과 나트륨의 성분을 잘 조화롭게 해줘서 붓기를 빼주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 배출을 해준 게 탁월해요. 그래서 오이는 냉국으로도 많이 해 먹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드시면은 그 맛도 좀 상큼하고 그만큼 드셨을 때 이게 내 몸을 리프레시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가장 레몬수와 차이 나는 건 좀 시큼한 맛.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내 위나 이런 거에 부담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몽, 샐러리, 오이 조금씩 물에 희석해 가지고 드시는 것들, 왜 하나 주구장창 아무리 좋다고 해서 레몬수만 먹기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레몬수를 기본적으로 저는 100일 정도는 꼭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번에는 다른 것 좀 먹어볼까 했을 때 이 자몽, 샐러리, 오이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물량은 본인의 그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실은 그 자몽은 1개 정도, 샐러리는 뭐 70g 정도, 그리고 오이도 보통 판매하는 그 정도의 거를 갖다가 잘라서 물하고 희석해서 드시면 되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새 이 혈당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몽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나린젠이라는 성분이 지방간까지 개선해준다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샐러리수는 혈압 조절을 해줘서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맞춰준다. 참 물만 먹었는데도 이런 효과가 오면 굳이 건강기능식품 안 챙겨 드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이는 말 그대로 피부 보습에 탁월하니까 좀 드셔주시고요. 물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모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체액을 갖다가 만들고 여러 가지 혈장 이런 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보통 60일이 걸려요. 꾸준히 나는 한번 섭취를 해보겠다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2달은 한번 꼭 목표를 세우시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먹었을 때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양을 좀 줄여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500ml 하나는 챙겨 먹는다. 그럼 절대 과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커피도 안 마시고 뭐 마시는 것도 별로 없고 음식도 나는 별로 많이 안 먹고 대신에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디톡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1리터까지 챙겨서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레몬수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은 자몽수, 어느 날은 샐러리수, 어느 날은 오이수까지 드신다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한 끼, 아침에는 뭐 그릭 요거트, 뭐 삶은 달걀, 그리고 뭐 닭가슴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맛있는 걸 찾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채소 과외를 해봐라. 왜? 일단 맛있어요. 일단은 마시고 오래 실천하기 좋은 주스 형태를 좀 드셔라.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편하다. 최고의 한 끼란 건 실은 내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제가 벌써 8번째 책을 이제 내게 됐고,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3권인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필사책을 썼어요. 최고의 한 끼,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들여다 보니까 마음을 갖다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정말 좋은 한 끼, 최고의 한 끼 먹다가 순간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식해버려요. 그럼 말짱 꽝 돼가지고 에이 나 안 해. 그래서 최소한 100일 정도는 여러분이 이 식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그 습관을 훈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지금 순간에 감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음식에 집착을 안 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남하고 비교하고 수치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실적 내기도 힘든데 건강검진에서까지 수치로 막 압박을 하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20, 30대들부터 벌써 약을 먹게 만들고 기능식품을 찾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좀 필사를 해보시면서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음식에 이렇게 집착하지? 내가 지금 뭐가 불만이 있지? 뭐가 잘 안 되지? 분명히 목표는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치맥이 땡기고 막 폭식이 된다? 그럼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게 내 욕심이란 걸 받아들이면 그때 되려 잘 돼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먹을걸로 아니면 쇼핑으로 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에 있어서 무의식이 주는 마음이 주는 힘을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파는 입장, 특히 약이나 뭔가 효과가 있는 걸 파는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작용으로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결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관리나 자기개발 쪽에서 이미 이거는 만연돼 있죠. 자기 암시, 자기 확언, 긍정, 뇌과학에서 너무나 많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효과가 결국에는 어디로 온다? 모든 호르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루 시작과 끝에 있어서 필사를 하시면서 하신다면 최고의 한 끼를 스스로 찾으시면서 즐겁게 오늘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횟수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100일간의 이 도전 하나의 방법으로 건강관리하는데 필사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한 번쯤은 가지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방원에서 지난 10년 넘게 그리고 오랜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2주 만에 5kg 아니면 한 달 만에 10kg 더 나가서 3개월에 20kg 빼고도 요요 없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